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2부 가족 상담의 방법에서 제9장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가족 원조 수준 3에 해당하는 경계와 통제의 개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이번 시간은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힐링하는 시간으로 잠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호의 가족 사진입니다.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상담 기법에서는 내담자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상담사 이렇게 세 사람의 상담 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유형에 맞는 접근을 시도합니다. 가족이 해결 방안에 관한 풍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질문 기법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각 회기 마지막에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도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 작성과 메시지 전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주요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때 치료팀을 구성해서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보통 상담 시간이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5분 정도 지나면 가족과 만나는 상담사가 5분 내지 10분 정도 상담을 중단하고 상담실을 나와서 치료팀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일반경을 통해서 치료팀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담 과정을 이제 검토하여서 가족의 강점이나 탄력성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상담사가 상담실로 되돌아와서 치료팀이 작성한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하는데요. 한 회기의 종료가 메시지 전달과 함께 그렇게 끝나는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에서 가족과 상담사의 관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상담에서 가족을 만나게 되면 상담사는 가족과의 어떤 관계 유형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족의 그 상담에 오게 된 어떤 동기, 상황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 그리고 잠재적 고객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교재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재적 고객형까지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상담 과정이라는 것은 가족과 상담사의 어떤 상호작용인데요. 상담 효과는 가족에게만 달려있다고 보는 어떤 전통적 모델의 관점과 다르게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상담 효과가 상담사 내담자 모두에게 달려있고요. 영향 또한 이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상담사는 이런 유형의 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관계 유형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형 관계 유형의 가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도라도 하려는 동기를 가진 상태, 다시 말해서 가장 상담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신을 문제 해결의 일부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고객형은 수용적이고 또 상담 동기가 높기 때문에 관계 유형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고객형 가족의 어떤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또 불평형 관계 유형의 가족은 다른 사람을 위한 상담 목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가족 증상을 보이는 가족 때문에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어려운 입장이나 역할에 관해서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상담사는 이제 그들이 자신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것을 직면시키면 상담을 회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는 상담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불평이나 어떤 목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탐구하기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탐구하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방문은 방문형 관계 유형의 가족은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나 문제 해결의 동기가 약한 사람들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담을 받으러 이끌려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배우자나 부모나 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의뢰하여서 자기가 불가피하게 왔다라든가 뭐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방문형 관계 유형 가족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와 결정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상담사가 이해해주면 상담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생기고 또 이것을 계기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목표 또한 협상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법에서 목표 설정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목표 설정하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람직한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 부분을 인지시키고 또 다시 한번 학습을 하도록 제가 이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에게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요. 가족들 안에서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되 그것이 성취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안 됩니다. 상담사와 내담자의 어떤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 이 내담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족이 설정하는 상담 목표는 작고 성취 가능한 것. 성취 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성취 가능성 또한 약하기 때문에 작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담사가 진행 과정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목표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어떤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현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게 이렇게 도울 때 실현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담 목표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에게 목표는 끝이 아니고 뭔가를 시작하는 첫 단계라는 인식을 주어야 됩니다.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마다 이제 우린 다 이루었구나, 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이루어 나가는 이제 첫 단계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데요.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인 자원을 찾을 수 있는 힘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상담사는 그 유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앞에 주요 개념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변화의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이해시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기존 해가왔던 것들은 습관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든 옳든 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만약에 어렵더라도 시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면 자기 가치와 존엄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혹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할 어떤 생각의 여유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상담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질문 기법입니다. 이것은 가족 치료뿐만 아니고 일반 상담 현장에서도 이 질문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협의 이혼 상담,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부부 상담, 또 아니면 청소년들이 왔을 때 청소년들의 어떤 상담, 여러 부분에서 이 질문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 기법은 빨간 볼펜으로 별표 하나 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빨간 글로 별표 질문 기법 그죠? 이렇게 하시고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상담 과정이란 가족이 문제를 연결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입하는 치료적 대화에 의해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상호작용이 상담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질문 기법은 이 상담 이전의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족에게 심각했던 문제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고요. 또 예외 질문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찾아 인식시키고 가족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외 질문이고, 그리고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자신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명료하고 또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쪽으로 가서 제가 다시 기적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은 척도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척도 질문은 가족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뭔고 하면 질문 기법 중에서도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물론 예외 질문도 중요하지만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 4가지 질문, 뒤에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어떤 경우에 이 질문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처 질문은 만성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해결을 향한 질문 기법에 9가지 방식의 질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263페이지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뒤편으로 가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쪽으로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해결을 향한 질문 기법에서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은 변화란 불가피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생성적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소에 다시 오기까지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그들이 실시한 방법에 관해서 인정과 칭찬을 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외 질문은 예외적인 어떤 상황을 찾아서 인식시키고, 또 가족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그들의 어떤 자존감을 강화해주고, 그리고 성공했던 행동을 의도적으로 시행하도록 또한 강화시켜주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기적 질문은 문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요,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해결 중심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가족 스스로가 기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첩도 질문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 할지 탐색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인데요. 이것은 0이라는 숫자와 또 10이라는 숫자 그 사이에 이렇게 척도를 나누어서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것을 0이라고 본다면 해결이 된 부분을 10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구체적인 정보, 그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척도지 질문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우선순위, 또 해결에 대한 어떤 희망,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확신, 변화하기 위한 의지, 상담에 대한 평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 질문은 가족이 성공했다는 어떤 느낌과 그리고 새로운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고 잘 대처해 왔는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우리가 경험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그것을 확대하고 그 근거를 이용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처 질문입니다. 관계성 질문은요,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인 기타 등등 그런 시각 등에 대한 질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몽 질문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나야만 내담자가 뭔가를 시도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사용하는 질문 기법입니다. 가끔 악몽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너무 무기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화의 어떤 그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악몽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칭찬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암시하는 질문인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한 게 간접적인 칭찬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나 장점, 자원, 성공적 경험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의 이 9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상담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질문 기법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척도 질문, 호소 문제, 그리고 예외 질문, 뭐 대처 기적, 뭐 메시지 진달까지 전부 다 그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현재의 탄력성과 강점을 발견해주고 또 기적 질문에서 원하는 미래 모습을 우리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대처 질문 옆에 보면 관계성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상위에 보면 해결 방안을 구축하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왼쪽이 과거이고요. 오른쪽이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상담 기법에서 마지막 단계인 메시지 전달하기입니다. 이 메시지 전달하기는 칭찬과 또 과제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결문 그리고 과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가족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연결문은 가족에게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실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문이 필요하고요. 셋째, 가족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것은 유형에 따라서 내담자 가족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방문형 관계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가족에게는 칭찬을 하고 과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평형 관계 유형의 가족에게는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돕게 과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형 관계 유형은요. 가족에게 변화를 향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이 유형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실천하는 데는 충실할 것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상담 기법에서 메시지 전달하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 267페이지 그림 9-2 과제 부여의 기저선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